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성일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관연도 문제풀이 지금 1회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기사시험에 어떤 스릴감을 느끼려고 실제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시험지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요. 역시나 느낀 거였지만 여러분들 기사시험은 5개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강좌 안에 다뤄지겠지만 기출문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문제들이 수치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원리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강좌를 해드리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인데 여러분들 한 25일부터 27일 정도 남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일에 그랬는데 요렇게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합격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성적 봐보세요. 특히 삼역학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물론 기타 과목도 너무 잘한 학생인데 실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 중간 잡아서 26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케어해가지고 요렇게 삼역학을 이론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노트 정리해 가면서 바쁘겠지만 일주일 정도 정리해 가지고 요거를 기본을 완전히 다진 다음에 일주일은 아니고 요게 한 10일 정도 걸렸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16일 정도를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 가지고 합격 후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역학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 학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년 단연간의 강의 경험 속에서 느낀 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만에? 그렇죠. 미친 듯이 하면 여러분들 실제 한 30일이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합격 후기를 좀 참고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기계공학과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기사시험 합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따끈따끈한 시험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목 재료역학인데요. 여러분들 6문제가 수치 하나 똑같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기출됐어요. 제가 이것들을 일일이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한 문제는 하중 방향만 다른, 그러니까 총 7문제가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쉬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다뤄야 되는 문제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때로는 또 섬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봐보시죠. 단위 체적에 대한 중량을 감마, 요게 바로 뭘 준 거예요 여러분들? 비중량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았을 때 원뿔형으로 매단 거죠. 그래서 재료의 최대 인장 응력을 구하라. 시그마는 니코르 A분의 P인데 이 하중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무게죠. 무게. 요런 걸 매달았기 때문에 원추를 자중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W인데 그러면 최대 인장 응력이니까 요게 맥시멈이 되려면 요게 뭐예요? 그렇죠. 맥시멈이 걸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 걸리면 하중이 이만큼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면을 자르면 여기 밑에 부분 전체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최대 하중은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 끝단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A분의 W 맥스가 되겠죠. W는 비중량 주면 최적 분포니까 뭐예요? 이게 감마 V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을 요거만 잡을 것이냐, 요거만 잡을 것이냐, 최대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원뿔의 최적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분의 감마 V 맥스가 되겠죠. 그러면 최적 구하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요? L 곱하면 되겠죠. 자, 밑에 면적 A에다가 높이 요만큼 L을 곱하면 요런 원기둥의 최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에 얼마죠? 최적이? 그렇죠. 원뿔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A 약분되니까 3분의 1 감마 L 값이 어째요? 그렇죠. 시그마 맥스에 해당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의 자중이 어디에 걸리니? 이 단면에, 끝단면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죠. 3번인데요. 균일 단면 봉이 100kN의 압축 하중을 받고 있어요. 경사 단면 Z-Z에 생기는 요 단면에 발생하는 수직응력 시그마 n 값과 타우 n 요런 걸 구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해봅시다. 압축 하중이 작용하니까 압축 응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하면 100kN이니까 10의 3승 뉴턴일 거고 요거는 단면적 줬잖아요. 1000mm의 제곱이다 이렇게 주니까 요거 약분되니까 어차피 100 나오는데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뭐예요? 메가파스칼이죠. 자, 압축 응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 응력을 그릴 때 인장은 플러스로 잡고 압축은 마이너스로 잡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시그마 축과 타우 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1축 응력이니까 어째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선분이 이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심이 평균 응력인데 그 값은 어째요? 시그마 C의 반절일 거 아니에요. 요게 전체가 지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바로 시그마 AV 값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준면 가운데로부터 여기 경사 단면까지 각이 세타가 몇 도예요? 120도죠. 그래서 모 응력원은 요거 잡을 때 뭐 잡아야 2세타로 잡잖아요. 그래서 240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 도인 거예요? 60도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찍었을 때 X축의 값이 바로 시그마 값이니까 요게 시그마 n 값이 되는 거고요. 높이 이 값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타우축이니까 y축이 타우 값이니까 타우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의 값을 시그마 값하고 y 타우 값, x 값, y 값이잖아요. 이게 x고 y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n은 시그마 avn인데 여기서 요만큼 마이너스로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코사인 뭐가 되겠어요? 60도가 되겠죠? 요게 r이니까 r은 50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잖아요.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7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뭐예요? r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50 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요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모의 응용을 그리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4번인데요.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보의 지점 B, 요 지점이 지금 B잖아요. 그래서 B에서 뭘 구하라겠어요? 굽힌 모먼트 값을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보를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RA가 있을 거고 RB가 나오겠죠. 그러면 등분포 하중은 어째요? 전하중 생기는 분포 하중의 면적과 같으니까 전체 길이가 14m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선분포니까 14m를 곱하면 얼마예요? 28kN이 요 등분포 하중의 도심에 작용하죠. 가운데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28kN이 작용하겠죠. 어디에? 전체 길이가 14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7m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L분의 뭐예요? 28kN 곱하기 뭐예요? 요거 반대 지점까지 거리하면 3m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스팬 길이가 10m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8.4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RB 구하려면 뭐죠? 전체 10m분의 스팬 길이가 전체가 10m잖아요. 그래서 반대 지점까지 거리 28 곱하기 뭐예요? 7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RB 값이 19.6일 거고요. 요 값은 8.4인가요? 자,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어째야? 더 sum of MP 지점에 대한 모먼트 합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RA를 가지고 얼마만큼? 10m만큼 돌릴 거고요. 28kN으로 좌로 얼마야? 3만큼 돌리겠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0이다. 이렇게 하면 RA 값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8kN에서 8.4를 빼면 19.6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SFD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8.4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힘이 2kN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0kN만큼 내려올 거 아니에요. B 지점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0kN이 내려와야 되니까 요 면적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kN이니까 어째요? 8.4인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1.6만큼 내려가 있는 거예요. B 지점에는.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서 뭐로 올라오는 거예요? RB만큼 19.6이 올라오니까 뭐 어째요? 높이가 8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만큼 어째요? 2인데 4m니까 어째요? 전체가 8만큼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0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8.4 올리고 어째요? 마이너스 11.6을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요게 뭐예요? 상수니까 1차로 연결하고 19.6만큼 올라가가지고 또 1차로 이렇게 끝점을 연결하니까 SFD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B지점의 굽힌 모먼트를 구하라. 그러면 어째요? B지점까지 SFD 면적하고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변 4.2 곱하기 8.4인데 선생님 4.2m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높이가 요게 8.4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게 2kN/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0이 되려면 어째야 되겠어요? 그죠? 4.2m만 있으면 8.4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8.4로 올라갔는데 요게 8.4로 올라갔는데 2kN/m가 내려오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2m를 하면 어째요?
요걸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만 여기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8.4니까 4.2m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전단력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전단부가. 그 다음에 요거는 면적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높이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4.2니까 10m니까 5.8m까지. 그래서 5.8 곱하기 19.6 이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6kN 메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워볼게요. 자,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BMD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면적이니까 1차니까 2차로 여기까지 어째요? 쭉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면적이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 정도 4.2m가 똑같이 오면 이제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면적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0이 될 거고 이제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B지점이 되면 이미 요만큼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MB 16kNm 우회전으로 돌아가지고 뭐예요?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이 보가 안 돌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바로 MB 값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부터 구하면 마이너스 16kN만큼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우회전으로 16kNm만큼 올라서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 뒤에 부분까지 완성하면 이게 플러스인데 1차니까 2차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요 플러스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어째요?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지점의 모먼트 값을 구하라. 왜 선생님이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자 BMD까지 꼼꼼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5번 문제는요. 풀었던 2015년 9월 19일 6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 또한 2017년 3월 5일 8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동일한 문제들이 쭉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딱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죠. 7번인데요. 두 변 길이 BH를 주어지고 직사각형의 A점에 관한 극관성 모먼트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요게 BH면 도심축을 여기에다 그리면 요게 지금 도심축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IP를 구하라 그러면 IX 더하기 뭐예요? IY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요게 DA를 이렇게 설정하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뭐예요? R이잖아요. 그래서 폴러 모먼트는 이 점에 대한 극,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서 있는 축,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연필이 서 있는 이 축이 바로 폴러 모먼트죠. 그래서 IP 값은 인테그럴 R의 제곱 DA잖아요. 그래서 반경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뭐예요? R의 제곱은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인테그랄 X의 제곱 DA 하나 하고 인테그랄 Y 제곱 DA 이렇게 하나가 오니까 요거는 뭐예요? X가 부분이니까 요게 IY가 될 거고 Y는 X축으로 돌리는 IX가 되겠죠. 그래서 IX 더하기 IY니까 요게 12분의 뭐예요? BH의 3승이죠.
x축에 대해서 구하면 y축에 대해서 구하면 어째 12분의 hb의 뭐예요? 3승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요게 도심에 관한 극관성 모먼트 값이에요. 그러면 A점에 대해서 구하려면 어쩌냐? 그렇죠.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IPA 값은 IP 더하기 A 면적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바로 평행축 정리잖아요. 그래서 두 축 A점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값이 D인 거예요. 그러니까 H의 반절이니까 2분의 H 값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BH가 A고 두 축 사이 거리 얼마? 2분의 H의 제곱 이렇게 하면 요거는 구한 값이고 됐습니까? BH에다가 요게 제곱하면 4분의 H의 제곱이니까 4분의 어째요? BH의 3승이니까 요거 12분의 BH로 묶으면 12분의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12분의 3BH의 3승이니까 12분의 BH 묶으면 3H의 제곱만 남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요걸로 묶어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축 정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축에 대해서 x-를 구하라 그러면 ix-는 ix 그죠? 더하기 이 면적에다가 그죠? 두 축 사이 거리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뭘 구하고 있다? 그렇죠. 폴러 모먼트를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 8번, 뭐 9번, 10번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11번도 풀어보시고 여러분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요 12번 문제는 2016년 3월 6일 11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풀었던 2015년 9월 19일 18번 문제랑 요 하중 방향만 달라요. 그거는 압축 하중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1이면 여기가 2원이고 시그마 3면 여기가 2,3다 이렇게 하면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풀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3번에 대해서 한번 요 확대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인데요. 직사각형 BH의 단면적 A를 갖는 보에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요거는 보속의 최대 전단 응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굽히면 여기 가운데가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대나무가 여러분들 길었을 때 이렇게 굽히면 어쩝니까? 여기가 부러진가요? 아니죠. 이렇게 결이 쫙 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 나간다? 중심에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속의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우 맥스는 IB분의 VQ다 이런 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구해 봅시다. 요게 이렇게 되면 중립축이 여러 개 있을 거고 요게 바로 뭐예요? B고 H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I 값은 여러분들 얼마야? 12분의 BH의 3승일 거고 폭 B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단력 V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Q가 뭐냐? 바로 이 반단면 중립축 이하 반단면의 음영 이 음영 단면의 1차 모먼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 모먼트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중립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폭 B고 요게 2분의 H잖아요. 그러면 요거 뭐하고 같겠어요? AY바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적은 B 곱하기 2분의 H고요. 그 다음에 Y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거리일 거 아니에요. 4분의 뭐에? h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바로 q 값인 거예요. 그래서 8분의 b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8분의 12가 될 거고 요렇게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가 b의 제곱 h의 3승이고 위에가 bh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b 하나 남고 위에 거 없어지고 h제곱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분모에는 bh가 남을 거고요. 위에는 v가 남겠죠. 4로 약분하면 뭐예요? 2분의 3. bh가 면적이니까 a분의 v 이렇게 되니까 타우 max는 1.5 타우 av. 그렇죠? 밖에 이렇게 전단시키려고 하는 평균 전단 응력의 보속의 전단 응력은 몇 배더라? 1.5배더라.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5번 열응력은 여러분들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죠. 고정해 놓고 열을 가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실제 압축응력을 가하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압축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16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었던 2015년 9월 19일 17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도 간단히 정리하고 뭐 또 풀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출문제를 여러 개 풀었더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7번인데요. 단변계수 Z값을 줬죠. 단변계수를 줬으니까 요게 Z값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면의 양당 고정보가 요런 양당 고정보인 거예요. 고정보에 길이가 2m를 줬는데요. 중앙에 최대 몇 킬로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을 시그마 B 값을 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양당 고정보의 집중하중이니까 자, 요거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요거를 A점, B점이라고 하면 B점에서 처진 각이 있죠. 1, 2, 2, 3, 6, 8, 16, 16이잖아요. 그래서 16 2i분의 뭐예요? PL의 제곱이죠. 가운데 단순보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 각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16 2i분의 PL의 제곱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자,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MA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어째요? 이렇게 되니까 요게 처진각이 발생하죠. 세타 B가. MA가 작용할 때 세타 B는 얼마였죠? 처진각이 그죠? 6EI분의 뭐였어요? MAL이었어요. 요거 때문에 이 처진각이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본문 강좌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MP 이 MP가 작용할 때의 세타2 값은 3EI분의 MPL이에요. 그런데 MA하고 뭐하고 같을까요? MP하고 같겠죠. 왜 그러냐면 요게 이렇게 굽혀질러 가는데 반력 P니까 2분의 P씩 나눠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MA하고 뭐가 발생하겠어요? MB가 발생하는데 가운데 집중하중이 작용하니까 MA하고 MB는 어쩌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상태를 이해하셔요. 우력이 단순보에 우력이 작용할 때 MA가 작용하면 6이분의 MAL만큼 여기에서 쳐진다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셨죠? 요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MB가 작용했을 때 B지점에서의 MB가 작용하면 여기에서의 처진각 세타 값은 3이분의 MBL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MA하고 MB하고 같으니까 뭐 요거를
통분하면 6분의 뭐야? 2mbl이니까 6ei 분의 요게 2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mal 뭐 mbl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16ei분의 pl의 제곱 요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m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2분의 1인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ei 없어지고 요거 이렇게 가니까 그죠? 8분의 pl이 답이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걸 구했으면 부정적 요소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정보를 풀 수 있는 기본 내용이 뭐예요? 처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처짐 안에는 처짐 각과 뭐가 있죠? 양이 있잖아요. 처짐을 고려해서 부정정, 미지 발령 요소를 해결하는 거예요. MAMB를 해결하면 이제 뭐예요? 정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P 올라가고 어째요? 가운데서 P만큼 내려와 가지고 2분의 P만큼 올렸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이게 그냥 단순보였다라면 어째요? 상수니까 1차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요게 모먼트 맥시멈일 건데 요거는 단순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얼마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좌로 8분의 PL만큼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째 요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예요. 8분의 2돌 PLC. 그래서 BMD가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8분의 PL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를 평행이동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PL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면적이니까 1차 증가, 1차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8분지 PL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가운데 값이 모먼트 최대값이니까 중앙에 몇 킬로뉴턴의 집중하중을 갈 수 있는가? 그러면 모먼트 맥시멈 값이 시그마 BZ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8분의 PL이고 요거 면적은 2분의 P 곱하기 2분지 L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요? PL이 되니까 요거는 8분의 2PL이니까 이해되셨죠? 요거 더하니까 8분의 PL 값인 거예요. 가운데서 모먼트 값이. SFD의 면적과 같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있으니까 M1 더하기 SFD 면적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모먼트 맥시멈이 8분지 PL이니까 시그마 BZ니까 P 값은 어째요? L분의 8시그마 BZ 요거 Z 주어져 있고 어째요? PL 값 집어넣으면 8시그마 B 값 집어넣으면 뭐를 구하실 수 있겠어요? P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만이 요 문제가 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18번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뭐 부정적 요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모먼트 구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B지점에 대한 모먼트를 구하면 MA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19번은 2017년 5월 7일 13번하고 동일한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개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20번 문제인데요. 2017년 9월 23일 3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개년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연력학으로 가볼게요.